자, 안녕하십니까. 최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자, 학생이 원서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자,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면은 고려대학교를 합격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을 듣고 거기에 적합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할게요. 자,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뽑는 전형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 계열 적합 전형, 논술 전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거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추천서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천서. 자, 추천서가 한 학교당 12명입니다. 한 학교당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자, 12명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 우선 추천서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자, 이 12명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좀 제 얘기 듣다 보면은 이 12명의 함정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우선 추천서를 받은 다음에 자, 교과 서류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과가 80이 들어가고요. 서류가 20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그래서 수능 최저가 3합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울대 최저랑 똑같겠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그냥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12등 안에 들어가서 뭐 11등, 12등 받더라도 추천서를 받아서 추천 전형을 쓸 거고 자, 교과랑 학생부 관리 잘해서 수능 최저 맞춰서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고려대학교 입시 요강을 보면 뭐 이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서울대학교는 추천서를 몇 명 받죠? 1등, 2등 2명 받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1,700개가 있고 서울대학교 쓰는 학생이 3,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3,000명. 이 3,000명의 숫자보다 615명은 적죠. 다시. 자, 근데 이제 2024학년도보다 64명이 더 줄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쓰는 1등, 2등 중에서 떨어진 자식들이 어떻게 해라? 고대 와라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추천서 못 받은 3, 4등이 뭐 우리 고려대학교 합격해도 좋겠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강이 만들어져야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1등, 2등이나 3등, 4등 끼케야 5등 정도까지 써가지고 자, 우리 고려대학교에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1등, 2등, 3등, 4등, 5등 이 정도만 써도 5명, 615명 뭐 그래도 이제 경쟁률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면접도 없으니까 그냥 서로 적당히 평가해서 하면 될 텐데 왜 고려대학교는 12명씩이나 붙어 있을까요? 12명. 자, 제가 1, 2, 3, 4, 5등까지는 우리 평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고대 학교 추천 저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론 10등, 11등짜리 녀석이 이 추천서 받았다고 붙는 게 아닌데 지는 붙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우선 정리할게요. 1등, 2등, 3등, 4등, 5등 정도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써라.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좋고 자, 서류 적당히 잘 정리되어 있으면 수능 최저 맡을 자신 있으면 써서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이 12명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 학교 추천 전형 쓴 학생이 학업 우수형을 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려대학교 입시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학업 우수형을 쓸 때는 이런 거죠. 학교 추천 받은 학생, 전교 몇 등이라고 했죠? 제가 6, 7, 8, 9, 10, 11, 12 애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 학업 우수형이라고 했는데 자, 이 학업 우수형에서 선발하는 방식은 2024학년도에서는 1단계에서 6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 그 다음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4합 8자를 만들어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2025학년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학업 우수형에서는
자, 추천서 따윈 필요 없습니다. 추천서 따윈 필요 없고요. 그냥 서류로 들어갑니다. 서류.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면접은 없어지고 그냥 서류 100입니다. 그러면서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4개 등급한 몇이라고요? 8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감 잡으셨죠? 학업 우수형을 쓸 때 그냥 내신만 좋은 애들이 여기 쓰면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내신을 고려대학교가 아주 신뢰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내신을 따기 수월한 동네가 있고요. 내신을 따기 어려운 동네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내신 따기 힘들 거고 삐리삐리 일반고는 내신 따기 다시 일반고도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도 있지만 삐리삐리 일반고는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을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게 학업 우수랑 학교 추천을 적당히 활용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학업 우수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죠. 학업 우수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도 학업 우수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업 우수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전 개인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라고 써있나요? 활동 우수라고 써있나요? 활동 우수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럼 뉘앙스를 잠깐 보시면은 학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많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과죠. 활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비교과죠. 자, 연대보다는 확실히 고대가 내신에 대한 점수화된 수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평촌 지역에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고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고가 있습니다. 일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자사고가 제일 많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내신에서 일반고가 1.6, 7, 8, 1.6에서 한 1.7 정도 되는 애들이 정규 한 7, 8, 9, 10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자사고로 갈게요. 자사고. 그럼 자사고에서는 전교권 학생들은 당연히 뭐죠? 고대 안 씁니다. 뭐 의대 쓰고 서울대 쓰고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자사고가 더 좋은 자사고일수록. 근데 자사고에서 내신 2점 한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국제고에 내신 3점 전후라고 칩시다. 자, 우리가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녀석은 합격시키고 이 녀석은 불합격시키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대보다는 일반적으로 고대가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참고적으로 연대보다는 고대 합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류가 되는 건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교 7, 8, 9, 10, 11, 12 이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추천서 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지 마시고요.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이거 쓰는 게 합격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근동, 저희 평촌 지역 근동으로 따져보면은 고대 12명 간 적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특히 학교 추천으로 수시에서 12명 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내신이 1.6, 1.7 정도 되는 학생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여기 추천서 받아서 떨어지지 말고요. 학업 우수를 적당히 잘 노련하게 네가 활용하면은 고대를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능 최저 몇을 맞추라고요? 4합 8을 맞추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이 자 1단계, 2단계, 다단계 선발 방식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고 서류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원서만 넣으면 땡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또 터지겠죠? 그렇죠. 납치. 고려대학교 피곤했습니다. 수능 끝난 다음에 면접을 봤더니 수능 잘 본 애들은 안 오잖아요. 그 수능 잘 본 애들은 안 온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죠? 최소한 정시로 또 고대 갈 수 있는 애들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자, 고려대학교도 마음 독하게 먹은 겁니다. 자, 원서 써. 자, 수능 성적, 수능 최저?
근데 수능 최저라고 했는데 수능 최저의 학생의 성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학생의 수능 전체 성적도 그쵸?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만 딸랑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성적 받은지 다 대학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성적 잘 나온 애들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납치할 것이다. 자, 수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설사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 치더라도 수능 잘 보면, 수능을 너무너무 잘 보면 납치될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한번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큰 주제는 이겁니다. 추천과 학업우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열 적합성. 자,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자, 1단계에서 OBS를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자, 면접. 근데 이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이 면접은 어떤 면접이겠죠? 그렇죠. 재시문 면접입니다. 뉘앙스는 이거죠.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학교의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자,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의 내신이 비록 좋지 않다 치더라도 뭐가 되죠? 그죠? 면접을 잘 봤으니까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계열 적합성입니다. 근데 너무 최저도 없고 어떤 특정 학교가 있는데 특정 학교 애들만 많이 간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면접 문제가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일반고 학생이면 그 정도 문제는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싶으면은 지원하십시오. 자, 노골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고입니다. 뭐 과고 영재고라고 똑똑한 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과고 영재고에서도 고대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대 붙고 딴 데 붙으면 고대 안 가서도 문제니까. 자, 그럼 일반고에서 내신이 한 1.7 정도 되는 학생이랑 과거 영재고에서 내신이 한 4.5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율을 들어볼게요. 자, 그럼 우선은 그럼 그렇다고 일반고에서 내신이 3.0짜리를 1단계에서 선발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좋고 얘네보다 두드러지게 좋으면은 그렇죠. 1단계에서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됐다 치더라도 2단계에서 떨어지는 것은 면접 문제를 못 풀어서 면접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럼 이거 되고 면접 문제 잘 풀 자신이 있으면은 한 번쯤 지원해 봐도 되는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평촌 지역입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계열 적합성 써가지고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신은 근데 내신이 예를 들어서 뭐 3.0 이런 학생은 안 됩니다. 최소한 2점대 전후되는 학생이면 이것도 수학과학 실력이 좋으면은 전 한 번쯤 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갈게요. 자, 이게 신설입니다. 자, 논술 전형이 뭐 됐다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이유가 뭘까요? 자, 연세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신설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2028학년도부터 이제 수능 체계가 바뀝니다. 자, 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미리 준비하자. 앞으로의 수능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봐야죠. 이해 가시죠? 앞으로 내신도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내신도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2028학년도 이후의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하는 중, 요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연대 논술과 다르게 이 고대 논술은 참 재밌습니다. 연대 논술에선 기억나십니까?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수능 마찬가지가 아니라 고대 논술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몇이라고요? 8입니다. 4합 8. 그럼 이건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연대 논술과 좀 다릅니다. 형태가. 연대 논술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재고 애들이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 계열 적합성 같은 특기자 전형이 비슷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을 과거 영재고 이과 기준으로 똘똘한 새끼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 자 고대 논술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신설됐습니다. 자 수능 최저를 이렇게 달라붙어 놨습니다. 그럼 제법 어떻게 되죠? 과거 영재들이 이거 수능 잘 보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죠? 그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뽑는 논술의 대상 자체가. 그렇죠.
일반고 똘똘이들이랑 자사고 똘똘들이 좀 써라. 이 추세죠. 이 추세죠. 그리고 4.8이란 내신이 낮은 최저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이 논술 경쟁률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과 같은 경우는 한 3, 4대 1 정도? 높아봐야 4, 5대 1 정도?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실력 좋은 녀석들이면은 이 논술도 한번 올해 꼭 신설됐는데 노려볼 만한 전형이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빨라지고 구획 정리가 잘 안 됐다 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수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추천. 12명. 자, 추천서 이렇게 많이 남발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 내신 좋은 친구들은 이거 쓰지 마라. 너무 내신 좋은 애들 쓰면은 내가 얘들 뽑아야 되니까. 자, 이해 가시죠? 추천서가 보기보다 너무 많고 12등이면 뭐 하라고요? 고민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학업부 수용은 그냥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 근데 수능 최저가 들어갑니다. 근데 수능 너무 잘 보면 뭐 한다고요? 납치당합니다. 자, 수능 너무 그래도 잘 봤으면 좋겠고요. 납치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 취지입니다. 자, 이 평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학업 우수형 전형. 제가 볼 때는 내신이 2.0 전후되는 학생들이면 한번 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계열적합성. 자, 계열적합성에서 1단계에서 5배수인데 경쟁 상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쟁 상대가 그쵸. 이게 예전에 특기자 전형에 가까운 겁니다. 자, 일반고에서 내신 좋은 학생이면 1단계 통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 이 재시문 면접은 어디에 떠 있다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떠 있습니다. 확인하고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수능 최저 없으니까 도전해봐라. 대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면접은 수능 전에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논술 신설됐습니다. 근데 연대 논술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수능 최저 4.8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최저, 내신이 어마무시하게 안 나와도 됩니다. 자, 이건 논술 100입니다. 내신 전혀 안 들어갑니다. 대신 이 최저 잘 맞추고, 자, 수학과학 특히 이과생 자신의 학생이면 반드시 전 써주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정시로 갑니다. 자, 정시. 자, 정시는, 자, 1089명의 학생을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우수라고 하는 거는요. 수능도 들어가고 당연히 교과도 들어가겠죠. 자, 수능이 80 들어가고요. 교과가 20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뽑는 인원수는 432명. 근데 이거 두 개 합쳐버리면 이게 한 1,500명 정도 되죠. 자, 그럼 이겁니다, 제가.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시 쓰는 학생들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전교권 낼 거고 아무리 일반고에서 내신 안 나와도 2.0 전원 될 거니까 이 원서 쓸 때 제가 나름 좀 보탬이 된 얘기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고인데 내신 성적이 막 3점대인 친구입니다. 그럼 목표를 뭐로 잡으라고요? 고대 논술로 잡고 쓰라고요. 수학과학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자, 그래서 자, 내신이 3등급, 4등급 학생이 자, 논술 전형 쓰고 수능 최저 맞췄습니다. 대신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수능 최저 정도를 맞추면은요. 중앙대 이상, 경희대 이상 갈 정도 수준 되니까 이거를 때로는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냥 정시 파이터입니다. 근데 정시 파이터 하니까 꼭 망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시 준비 잘 해놓는 게 입시에서 이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는 가장 큰 문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인원수 보세요. 615, 801, 493, 344. 이 인원이 가장 큰 파이지 않겠습니까? 정시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수능을 준비하는 게 입시에서 가장 큰 문이라는 사실 좀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잘 챙겨가지고 학생이 원하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하길 원합니다. 자, 또 오늘도 열심히 찍었습니다. 자, 다음에도 열심히 찍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자, 글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